흔히 깨달음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롭고 아주 특별한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만약 이 깨달음이라는 게 신비한 마법이 아니라 우리 뇌를 과학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깨달음이라는 이 여정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사실 핵심을 딱 꿰뚫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달음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따른 지극히 논리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나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고대 지혜와 현대 과학이 딱 만납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요, 명상 같은 수행이 신경과소성을 통해서 뇌 물리적인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어요. 이 신경과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서 뇌가 스스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변화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뇌를 바꾸는 이 여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체계인 신, 해, 행증이라는 4단계의 명확한 로드맵을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깨달음이 과학이라는 걸 한번 짚어보고요. 1단계 믿음, 2단계 이해, 3단계 실천,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증득 순서로 여러분의 뇌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4가지 단계입니다. 신, 해, 행, 증. 각각 믿음, 이해, 실천, 그리고 증득을 의미하는데요.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것처럼 앞선 단계가 다음 단계에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어주는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계단부터 함께 올라가 볼까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뭐니 해도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인 연료이자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과는 좀 달라요. 이건 나도 변할 수 있다, 내 안에는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 가깝습니다. 또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선한 원인이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이치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뜻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고대의 원리가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나의 지능이나 성격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난 어차피 안 될 거야 같은 부정적인 혼잣말의 고리를 끊어내고 변화를 향한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구체적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낮춰주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우리 뇌의 사령탑, 바로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든든한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해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과 내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연기법의 원리를 깨닫는 건데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게 서로 원인이자 결과가 되어서 그물처럼 얽혀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인지심리학의 재구조화 기법과 아주 비슷해요. 엉킨 실타래 같은 문제에 푹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더 넓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감정적인 편견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나라는 게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은 훨씬 유연해지고 순간순간 욱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조절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엔진과 이해라는 지도가 생겼어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길을 떠나야죠. 바로 실천의 단계입니다. 이 행이라는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머리로만 알던 걸 진짜 내 것으로, 몸의 기억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과정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거죠. 마음챙김 명상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매일 꾸준히 반복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습관 형성의 신경과학이 설명하는 원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요, 우리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분의 신경회로가 물리적으로 재구성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2011년에 하버드 의대에서 한 연구를 보면요, 마음챙김 명상 훈련이 학습, 기억,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의 회백질 밀도를 정말로 증가시킨다는 걸 보여줬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뇌가 물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튼튼해진다는 뜻이죠. 대단하죠? 자,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이해로 지도를 그리고 또 실천으로 열심히 길을 닦았다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단계, 증득입니다. 증득은 더 이상 애써서 노력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전거 타는 거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완전히 익히고 나면 더 이상 페달 밟는 걸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랜 수행의 결과 지혜가 완전히 내 몸의 일부가 되어서 모든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 바로 그게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뇌과학자들이 바로 이 상태에 있는 뇌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의 활동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DMN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앞으로 어떡하지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잡생각 회로거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에 높은 막대기처럼 평상시에 우리 뇌는 이 잡생각 회로가 아주 활발한데, 오른쪽에 낮은 막대기처럼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그 활동이 현저히 낮아져서 고요하고 깊은 평온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어떤 외부 상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한 심리적 회복 탄력성, 그리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깨달음은 어떤 신비로운 도약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으로 뇌를 재설계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나아갈 길에 알려주는 이해의 지도를 얻고 꾸준한 실천으로 뇌의 회로를 바꾼 끝에 마침내 새로운 존재의 상태인 증득에 이르는 거죠. 이 4단계는 단순히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과학이 증명한 우리 뇌의 잠재력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인 셈이죠. 결국 변화의 열쇠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함께 증명해낸 이 길 위에서 여러분 뇌의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깨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를 새롭게 재설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